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저녁 8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서울의 낭만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김종문, 한별입니다. 자, 6월 들어서 첫 번째 토요일, 여러분께서는 이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자, 저희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에서 이 바라본 위시어가의 이 초저녁의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한별 씨에게는 이 낭만 뉴스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낭만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추억과 시간의 흐름은 어떤 의미에서 낭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낭만 뉴스는 한인동포 사회의 모든 세대들의 소중한 추억과 시간들을 아우르고 함께 소통하기 위한 쌍방향 방송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5천만 한국인과 750만 한인 동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하는 쌍방향 방송 본격적으로 낭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디 밴드죠. 나상현 씨 밴드의 각자의 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토요일 밤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자, 한별 씨. 네, 한별 씨는 익명입니까? 뭐예요? 네,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예. 익명입니다. 익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두 별을 할까 쌍별을 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원래 제가 제안을 했었죠. 김 씨로 하자고. 김씨로 네. 김씨 있지 않습니까? 요새 활동하죠? 예. 열심히 LA에서도 뛰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낭만 뉴스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초반 부분에는 저희가 탑 10 뉴스를 준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미 디폴트 시한이 이틀을 남기고 드디어 부채 한도죠. 네, 합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늘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회하는 내용의 국가재정책임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위해서는 유예하는 대신에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 연도에 비해서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31일 하원에 이어서 이번 달 1일 상원을 통과한 이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자, 한별 씨, 네. 그렇다면은 뭐 많은 미디어에서도 이 부채 그 디폴트 이거에 대해서 뭐 뉴스에서도 전하고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럴 필요가 있겠죠. 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도대체 뭡니까? 예, 먼저 그 협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뭘 뜻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의 부채 한도는 정부가 얼마나 빚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미국 의회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데요. 의회는 필요에 따라 이 한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또한 필요한 빚을 조절하는 빚을 조절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가 그 범위 이상으로 추가적인 빚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제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의 재정 정책과 경제 안정에 대한 중요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그 이상의 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이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에 대한 결제 능력을 위협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부채 한도가 도달이 되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빚을 추가로 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적인 신용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의 재정 안정성과 국제적인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낭만 뉴스 탑 10에서 전해들은 미 부채 한도 이 상향, 이에 따른 그 여야 합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서명에 대한 관련된 소식을 미주 한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을 연결해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낭만 뉴스 첫 번째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낭만 뉴스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인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낭만 뉴스 탑 10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미국의 정치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미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마침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서 이 통과가 됐는데, 자, 이 간단히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번 주에 합의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연방의회만 봐도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화당이 새롭게 다수당을 하원에 장악한 이후로 기존 예산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더욱더 삭감을 통해서 미국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런 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그래도 이 6월 5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넘기면 미국의 최악의 디폴트, 그리고 최악의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사태가 이뤄질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양당이 다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6월 5일 데드라인 전에 통과가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민주당이지만 걱정했던 게 일부 의원들은 재무장관이 세트한 6월 5일이 진정한 데드라인이 아니다. 그걸 넘겨도 괜찮다. 우리 미국이 다른 조치를 통해서 기존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해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5일이 지났으면 정말 2008년도에 보였던 그 금융위기 사태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사태가 이뤄졌을 거고요. 많은 한인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97년도에 IMF 사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런 IMF 사태가 다시 한번 또 올 수도 있었던 그러한 위기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계속 이렇게 정당이 바뀔 때마다 이게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또 잊지 말라는 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일단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된 부채한도 법안은 2년 동안 이제 다음 대선 결과 이후에 새로운 집권당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면 아마 또다시 이러한 그 토론과 갈등과 이런 것을 해서 또 디폴트 문제가 올 텐데 아마 이제 제 하나의 이제 소망이 있다면 만약에 다음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아니면 공화당 쪽에서 정권을 잡든지 그 당에서 조금 더 롱텀 솔루션으로 이러한 그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을 수 있던 그러한 솔루션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경제적으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재앙이다. 만약에 디폴트가 됐으면은. 근데 이게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부채 한도를 네. 상향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 빚을 상향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년 정도 후에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또 견해를 내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다른 입장인데요. 예. 공화당은 사실 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최종적으로 통과된 이 합의안을 매우 불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더 심각하게 그 커트를 이루어져서 우리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 레벨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셨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커트를 통해서 저소득층, 정말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혜택 프로그램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대 스탠스도 있었고 그래서 완벽한 딜은 아니었습니다. 양당
쪽에도. 하지만 조금 전에 앵커께서 언급하셨듯이 계속 미국의 빚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서 그러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종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이러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고 잘 설명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낭만 뉴스 프로그램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언제든 동포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이제 낭만 뉴스는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역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게 유익한 뉴스와 이슈가 전해지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담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죠? 그 스티브 강 이사장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 뭐 노래방 가면은 1번을 부르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네네네. 당황하시는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어떤 여보세요? 곡입니까? 여보세요? 네네네. 저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그러세요? 네. 이 노래를 뭐 직접 노래방 가시면은 부르세요? 잘은 못하는데 도전은 합니다. 그럼 잘하시는 네. 거야. 임재범 네. 노래는 그 호불호가 확실하거든요. 근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부르시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 그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탑10 뉴스의 두 번째 뉴스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별 씨는 그 지금 나이에 비해서 체력이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50대를 넘어서면서 좀 많이 지금 부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할만합니다. 50대인데 체력은 어떠냐고요?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도 뭐 그냥 뭐 지금 침침하고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네. 특히 요즘 이제 노안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예. 옛날에는 기사 읽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요즘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르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 소리를 왜 내는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요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게 참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다음 두 번째 뉴스를 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꽈당 넘어지셨어요. 네. 왜 그런 거죠? 최근에 그랬죠. 예, 올해 80살이시죠. 네. 그 미 역사상 최고령 현역 대통령인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행사 중에 넘어졌는데 저희 그 라디오설 아침 뉴스 전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공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연설 후에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되돌아가다가 바닥에 있는 검은 모래 주머니에 걸려서 꽈당 넘어졌습니다. 네, 주변에 있던 비밀경호국 소속 경호관들이 사관학교 관계자가 깜짝 놀라서 바로 뛰어나갔고 바이든 대통령은 3명의 부축을 받고 곧바로 자리에 일어나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혼자서 자리로 돌아갔고 도중에 뒤돌아서서 검은 모래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넘어뜨린 주범이 바로 모래주머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이번 케이스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돌아서 건너가는데 뭐 20대, 30대도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문제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80살이고 그리고 2년 후 또 재선에 이제 재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에 자주 미끄러졌고 또 뭐 이 넘어지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네, 지난 6월에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어보스 비치 인근의 케이프 헬러폰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멈추던 순간 페달 클립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2021년 3월에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탑승하기 위해서 계단을 가볍게 뛰듯이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3번 넘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2020년 최근이죠. 2020년 11월엔 반려견 메이저와 놀아주다가 미끄러져서 오른쪽 발목에 실금이 갔고 한동안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대통령하게 되면 세계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0살, 그리고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6살이죠. 누구요?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몇 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4살 정도. 6년생, 47년생인 걸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미국의 대통령이 상당히 고령인데 아무튼 뭐 저희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는 뭐 주위에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데 이제 의료진들은 예.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80세 남성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어떤 예외 없이 그의 모든 책무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믿어야겠죠?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학 진학 대신에 블루카라 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미국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핫한 노동 시장 덕분에 이 청년층 노동자들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굳이 비싼 학비를 내면서 대학에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서 최근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16세에서 24세 연령층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62%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66.2%에서 뚝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 2009년 70.1%를 찍은 뒤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지난 10년간 대학 진학률은 약 15% 감소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청년층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것이 바로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루칼라 일자리의 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을 포기하는 그런 어떠한 영향이 또 있겠네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레저 접객업에 종사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무려 30% 가까이 치솟아 같은 시간 전체 노동자 임금 상승률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레스토랑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 중간값이 14달러로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거의 2배에 육박한 것이죠.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대신 도제식 견습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자리 임금은 더욱 높습니다. 기계공은 시간당 23.32달러, 목수는 시간당 24.71달러를 각각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학의 진학률이 점점 떨어짐으로 인해서 대학의 학비가 반대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참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그 진학 비율은 차이가 어떻게 나요? 네, 지난해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한 50% 이상 될 것 같은데. 더 높습니다. 그래요? 여성이 66.1%로 남성을 10%가량 가까이 앞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의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낭만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LA 시간이 8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윌셔가의 모습은 이 밤거리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 아까 그 스티브 강 이사장께서 이 덕담을 저한테 주시고 저희가 선물로 노래를 띄워드린다고 했는데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이죠? 네, 맞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낭만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 지금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이 저녁을 보내시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군요. 자, 낭만 뉴스 네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부고 소식인데요. LA 한인사회에서 최고령 형사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 커뮤니티 봉사에 앞장섰던 정말 어떻게 보면 티 안 나게 앞장서셨던 민병수 변호사가 지난 1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네, 저도 LA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민병수 변호사님의 어떤 그 활동을 많이 취재도 했고 곁에서 보고 봤었는데
뭐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지내셨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렇죠. 활동도 이제 차츰 줄어드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건강 관리하셨는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병수 변호사님은 최근 폐렴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지난 1일 오전 알함브라 자택에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고인은 생전 한일의 권익 옹호와 정치로 신장에 앞장서고 커뮤니티 봉사를 몸소 실천했던 한인 사회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동포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동포청 설립이 드디어 됐습니다. 6월입니다. 6월 공식 출범하는 재외 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그리고 통합민원실이 서울 광화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죠. 예, 재외 동포청은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750만. 750만 좀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을 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 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입니다. 한국에는 행안부에 경찰청이 있고 법무부에 검찰청이 있죠. 그렇죠. 이제 외무부에도 첫 청급 기관이 생긴 겁니다. 재외동포의 편의성, 접근성,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그리고 소재지 상징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서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편의성, 적급성과 지방균형 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어디에 두기로 한지 아십니까? 인천. 예, 인천. 예. 그리고 인천에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적, 사증, 병역, 세무, 보훈, 연금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서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네. 아울러서 그 국적, 그 병역, 보훈, 그 사증 업무 처리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의 민원 범위를 확대해서 이 세금, 연금, 관세도 이 관련 서비스도 더불어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재외 동포청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51명 규모로 출범을 합니다. 여기에는 151명이요? 네, 여기에는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 정책국, 그다음에 교류 협력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되게 됩니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재외 동포 재단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하 재단인데 기존의 사업이었던 재외 동포 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이 차세대 동포 교육 그리고 문화 홍보 사업. 기존의 사업들은 그럼 어떻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김종문 앵커는 재외동포재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 재외동포재단이 동포청이 생기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재외동포 한인들의 어떤 권위 옹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담하는 동포청에 만드는 것이 우리 재외동포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재외동포청이 이제 곧 이제 5일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일 재외동포재단은 해단식을 갖고 26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그 LA 부총영사를 역임하다가 현재 브라질 그 상파울로의 그 이 총영사로 부임한 황인상 총영사와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브라질 상파울로와 이곳 로스앤젤레스 LA의 그 5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시간차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그 점은 여러분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 인터뷰 띄워드리죠. 네, 이 낭만 뉴스 탑10에서 전해드린 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 브라질 상파울로 황인상 총영사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인상 총영사는 지난 2021년 3월 3년 6개월 동안 이곳 LA 총영사관 부총영사로서 공무를 마치고 이 브라질 상파울로 총영사로 영전해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자, 황 총영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뭐 근황과 저희 낭만뉴스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2년 전 2021년 6월 달에 상파울로 총영사로 부임을 해서 지금 2년이 좀 됐습니다. 그간
UAE에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남미에서 제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 상파울루입니다. 나름대로 재동포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이민 60주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맞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낭만뉴스가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포 사회에 좋은 뉴스를 좀 많이 전해주시고 특히 1세대와 2세, 3세대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축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낭만뉴스 탑10에서 다른 내용 중에서 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 LA 부총사로 계실 때 동포사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감회와 함께 현장에서 동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현장 공무원으로 동포들이 어떻게 동포청을 활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2동포청 문제는 사실은 20여 년 전부터 동포재단이 생길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6월 5일 날 제2동포청이 출범하게 돼서 제2동포 업무를 하는 초용사 입장으로서도 엄청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제2동포청은 기존에 여러 부처에 있던 동포 정책이나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래서 제2동포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제2동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결국 우리 교민들 제2동포 입장에서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만 제 공간 입장에서는 제2동포청이 설립이 돼서 기타 법무, 병무, 여러 교육이라든가 또는 병무청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수요자인 우리 제2동포 분들은 더 빨리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낭만뉴스는 전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를 이 한인 동포 사회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첫 번째 단추를 껴 맞췄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낭만뉴스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언제든지 LA 또는 브라질 전 세계 동포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에서 3년 6개월 근무하면서 우리 제2동포 정책과 또 서비스의 중요성을 잘 느꼈습니다. 이번에 제 동포청장으로 이기철 전 LA 초용사님이 되셔서 또 미주 동포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 만큼 우리 미주 그다음에 기타 제2동포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낭만뉴스 파이팅 하시고 더욱더 건설하게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상 총영사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 반가운 소식인데요. 힘의 공간, 많은 한인들이 찾는 LA식 공원이죠. LA시 정부에서 LA 경찰국과 LAPD, LAFD, LA 소방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LA시 레크레이션과 공원국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한인이 활약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올해 46살의 한인 2세 지미 킴 국장이라고 하네요. 네, LAC 공원국장은 한인 동포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파크를 포함해서 LAC 전역의 방대한 공원과 레크레이션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총괄하는 시정부의 최고위 중 하나입니다. 풀타임 공무원과 파트타임 직원 등까지 합쳐 8천여 명의 인력을 통솔하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공원국은 시정부 산하기관인 LAPD와 소방국을 빼면 LA시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서입니다. 지미김 국장은 조직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늘 제가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를 향한 열정과 적극성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어 LA시의 공원국장으로서 더 많은 한인 주민들이 공원국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한일 사회와 소통을 늘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미킴 국장이 이기전적인 인물이다. LA 한인타운에서 태어났다면서요? 네. 네. 이런 분들이 국장까지 올라가고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봐요. 네. 자, 이 한별 씨는 한국에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으세요 혹시?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안타깝네. 네. 뭐 저희는 뭐 거의 비슷하네요. 네. 자,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국적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시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건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을 포함해서 미국 국적자의 한국 내 토지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 국적자의 주택 소유 비율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관련 맞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예, 한국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인데요. 외국인 8만 1,626명이 한국 내에 소유한 주택이 총 8만 3,512가구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국적자 보유 주택이 4만 4,889가구로 가장 많았고 53.7%입니다. 미국 국적자 23.8%, 19,923가구,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 7.0%, 5,810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소유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주택이 37.8%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26.2%, 인천이 9.6%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내 토지 면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억 6,401만 평방미터로 전년 말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 것인데요.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53.4%를 차지했고 중국인, 유럽인, 일본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한국에 한별 씨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맛동산을 좀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은 이 황인상 브라질 상파울루 송영사께서 인터뷰를 마치시면서 저희한테 또 한 곡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도시 이름을? 상파울루. 예, 좀 너무 세게 발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예. 상파울루. 네. 노래 어떤 곡을 저희한테 선물 주셨죠? 그 영화에 나오는 건데요. 저기 이문세 씨 잘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좋아하십니까? 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문세. 이문세 씨가 LA에 콘서트 오면 무조건 앞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떤 곡이죠? 알 수 없는 인생.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라디오 서울의 낭만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네요. 지금 벌써 저녁 시간 8시 45분이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 마시 아십니까? 마시? 마장동 아닙니다. 마동석이 드디어 다시 한국은 한국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범죄도시 넘버 3가 이 누적 관객 300만을 돌파했네요. 네. 한별 씨는 이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다는 보지 못했지만 이번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김종보 씨는 이번 영화를 보셨다면서요? 저는 이런 영화 나오면 네. 첫날에 갑니다. 그렇군요. 예, 네. 봤는데 이 또 스포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웃음은 웃음은 책임진다. 네, 그 정도 평인데 지금 한국에서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됐고 과연 이 쌍끌이 1,000만을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범죄도시 3편 드디어 마동석이 떴습니다. 한방입니다, 한방. 네. 자, 저희가 또 이 낭만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는데 어떤 코너로 준비가 되죠? 저희가 이제 낭만 인터뷰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 750만 동포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낭만 인터뷰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김정훈 앵커께서 이제 영화계 소식을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LA를 다녀간 또 배우 이나경 씨가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이 낭만 뉴스를 전 세계 동포를 대상으로 뉴스를 한다고 해서 저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또 한국과의 시차가 있어서 저희가 녹음으로 인터뷰를 했으니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만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낭만 뉴스에서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당당히 한국인 또는 한국 동포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원하고 있죠. 자, 이나경 씨는 최근 개인적인 일로 이곳 LA를 방문했다가 이 진으로부터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라디오 서울의 낭만 뉴스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간단히 배우 이나경 씨를 소개해드리면
연기자를 준비하던 중 기회를 얻어서 홍콩에서 커머셜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한국에서는 배우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 2013년 KBS 드라마 아이리스2를 비롯해서 SBS, JTBC 그리고 MBC 등에서 드라마 작품에 참여를 했고요. 2016년 인천 상륙작전, 2020년 검객이라는 영화에서도 역할을 맡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인혜경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생겨서 정말 기쁘고요.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이나경 씨, 저는 이게 네. 제가 상당히 이 영화나 드라마를 네.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리스2하고 검객에서 어떤 네. 역할로 출연하셨죠? 아이리스2에서는 예. 주인공의 어머니 옛날 시대를 연기했어요. 옛날 시대. 네네. 예. 회상 장면이죠. 예. 약간 슬프고도 조금 아련한 그런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예. 그리고 검객에서는 여자 객주로서 액션을 하는 좀 주인공을 보필해서 도와주는 그런 객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검객 영화를 보시고도 저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좀 많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장을 하신 거죠? 그렇죠. 분장도 하고 연기도 실제 제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혹시 검객이란 영화 보셨나요? 장혁 씨가 주연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검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누가 나오지?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장혁 주인공 분을 조력해주는 조력자 역할로 한번 저도 이렇게 칼을 쓰면서 이렇게 악당들을 대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저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양한 곳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 낭만 뉴스의 제목처럼 낭만이라는 단어가 이나경 씨한테는 네. 어떻게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이나경 씨가 추구하는 낭만은 뭐고, 또 향후 작품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낭만 뉴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좀 좋더라고요. 편하게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서 낭만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낭만이 뭘까라고 저도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사실 한국인들이 이번에도 LA 가서 느낀 거지만, 한국인은 한국에서 살지 않더라도 모두 각자 주어진, 각자 살고 계신 곳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치열하게 바쁘게 사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베란다에 잠시 앉아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네. 그렇게 마시면서 생각에도 좀 잠기고 한숨 쉬어가면서 생각나는 친구한테도 전화도 한 통화하고 옛날 일도 회상하면서 한번 좀 웃어보고 잠시 쉬어가는 그런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의 여유가 낭만이 아닐까 합니다. 저의 낭만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계속해서 향후 작품 계획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영화 검객으로 인해서 첫 액션 연기를 도전했었는데요. 예. 너무 큰 매력을 느꼈고, 사실 저의 로망이 액션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여자 전사, 여자 검객 이런 캐릭터였는데, 지금 추후에 준비하고 있는 작품도 여성 캐릭터로서 굉장히 멋진 액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네. 여자 2명이 주인공인 액션 영화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케미가 보여지는 액션 영화는 많은데 여성 캐릭터가 주력이 돼서 액션을 끌어나가고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영화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 영화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남성들을 두드려 패는 거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네, 착한 남성은 친구로 데려가진 나쁜 남성은 두드려 팰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액션 얘기를 하셨는데, 평소에 좀 이게 무술을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따로 이제 그 연기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그 전에는 무술은 전혀 할 줄 몰랐고요. 예. 검객 영화를 준비하면서 한 4달 동안 액션 스쿨 이제 여기 오징어 게임 유명한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예. 그 오징어 게임도 같이 준비했던 그 베스트 스턴트라는 한국의 유명한 스턴트 팀이 있어요. 예. 그 팀에서 4개월 정도 동안 매일 일주일에 한 3-4번씩 하루 4시간씩 연마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나경 씨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라디오에서는 활동을 안 하세요? 라디오는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러세요? 최근에 예. 상어 슬픈 포식자라는 상어 얘기의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상어 좋죠. 예. 자, 그 낭만 뉴스 애청자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뭐 얘기하고 싶으신 뭐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 낭만 뉴스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를 채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고 혹은 한국을 잠시 잊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라던가 뭐 향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 채널을 통해서 항상 그런 것들이 내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요즘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갔을 때 한국인을 만났을 때 그 받아들이는 도움이라든지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그 느낌을 모두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감정을 이 채널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끝으로 앞서 그 인터뷰 하신 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띄워드렸거든요. 이나경 씨가 뭐 좋아하시고 추천할 만한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좀 옛날 곡이거든요. 어떤 곡이에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본인 얘기인가요? 본인의 그 뭐 옛날? 맞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그 가수가 임현정 씨 곡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네, 아시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곡은 바이브의 술이야. 예, 그냥 엄청 본인 마셨죠. 얘기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마치면서 임영정 씨의 그 사랑은 봄비처럼 그리고 이별은 겨울비처럼 네. 예, 이 곡을 띄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다 듣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 배우로서의 활동 저희 낭만 뉴스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첫 시작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영광이고 앞으로도 혹시나 또 초대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많이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 이나경 씨였습니다. 자, 한별 씨는 이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한인 동포 사회에 눈과 귀가 되어준 방송인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첫 낭만입니다.
방송인 선배님들의 헌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모두의 낭만이 소통되는 공간으로 낭만 뉴스를 잘 가꿔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21세기 전 세계 한국인 한인 동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각자의 낭만이 살아 숨쉬는 낭만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라디오 서울의 낭만 뉴스 첫 번째 순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종문, 한별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